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물어들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주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후성이 드디어 130%를 돌파했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131.1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스코비는 96.92%, 3기는 60.34%,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28.98%,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진호양 컴퍼니 27.99%, 아이비기명 29.22%, 그리고 휴맥스도 19.47%, 케이탐리츠 20.89%, 삼양사도 17.87%, KD도 18.16%, 그리고 넥스턴바이오 13.05%, 그리고 한정기술도 잘 가고 있죠. 현재 104점, 드디어 또 100%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59% 현재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한정기술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게임빌, HK이노웬, 그리고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들 올려서 저희가 또 공략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또 같이 단기 대응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 두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스윙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라요. 손으로는 문자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요. 전장보다 179.08포인트 상승한 36,100점 3일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58포인트 상승한 4,682.85포인트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156.68포인트 상승한 15,860.9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인플레이션 우려의 지속 여부와 그리고 경제지표 등이 주목을 했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로 급등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지표 충격의 여파가 소화되면서 주가지수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한군인의 날을 맞아 휴장했다가 개장한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주식시장의 우려를 다소 덜어주었습니다.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66.8포인트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9%로 전월 4.8%보다 상승을 했는데요.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도 있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고정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덜 보호받는다며 인플레이션에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미 소비재, 헬스, 금융, 소재, 산업, 기술 관련주가 대체로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전장보다 1.37포인트 하락한 16.2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차트 보기 전에 물어들은 톡방은 문자 샵 1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후성이 131.13% 수익, 무려 131.13% 수익이고요. 인스코비 96.92%, 3기가 60.34%,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28.98%, 한국파마 24.5%, 지노맨 컴퍼니 27.99%, 아이백이명 29.22%, 휴맥스 19.47%, 케이탑리츠 20.89%, 또 삼양사 17.87%, 그리고 KD 18.16%, 넥슨바이오 13.05%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또한 한정기술 현재 104.5% 수익을 내고 있죠. 100% 수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한정기술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스트로스, 그리고 일진파워, 일성건설,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들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서 같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략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을 찍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QR코드 찍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귀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미국장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 흐름은 단기적으로 그죠? 이렇게 중기적으로 삼각이 돌파되면서 시세를 준 이후에 삼각의 목표치 잡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렇게 최소한 삼각의 목표치까지는 간다라고 보면 16,000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죠? 오버슈팅이 나와서 16,000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살짝 나왔죠. 조정이 나온 구간이 대략 16,000 정도까지가 나왔어요. 그죠? 16,000 정도까지 나온 이후에 재차 지금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일단 저가는 나온 상태예요. 저가는 이번 그죠? 한 번의 저가가 나왔고 이 상승이 상승 이후에 눌림에서 올라가는 이 상승이 전고를 넘어갈 수 있느냐?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전고를 넘어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재차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흐름에서 좀 더 강한 양봉을 뽑아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흐름 그 정도까지라고 하면 16,400 정도, 350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주 재차 전고를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흐름도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죠?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 이번 저가, 그죠? 이번 언제? 수요일의 저가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가를 깨진다라고 한다면 뭐다? 고점을 만약에 넘지 못하고, 그죠? 이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가가 깨진다. 그럼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저가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점이 돌파된 이후에 눌림. 그러면은 이번 저가를 이탈 시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눌림의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죠? 고점을 넘지 못하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탈 시에는 비중 조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번 하락
조정이 들어왔던 가격을 이탈 시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매수를 한번 16,000 초반에서 잡아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방송 시간에 계속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S&P 5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보도록 할 건데 S&P 500도 흐름을 살짝 체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삼각이 돌파된 이후에 삼각이 그렇죠? 돌파된 이후 삼각 목표치는 이 부분이 삼각 목표치란 말씀 드렸어요. 그죠? 삼각 목표치. 그래서 삼각 목표치가 돌파됐죠.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딱 어디까지만 들어요?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삼각의 목표치 돌파 이후에 목표치까지 딱 그죠? 들어오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재차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똑같아요. 4,170 정도 4,710 정도 되는 지난번 고점이 돌파된 이후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번 저가 이탈 컷으로 매수를 ETF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되겠고요. 중기적인 추세 흐름 대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죠?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보다는 좀 밑에 단에서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그죠? 돌파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전략, 그죠? 돌파 이후 조정 4,500대라든지 이 중기 자리 4,500대에서 4,550 정도의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번 조정이 들어왔던 가격대, 나스닥이 됐던 S&P 500이 됐던 이번 조정이 들어왔던 가격대가 이탈을 하면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그죠? 다우도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역시 3대 지수 모두 삼각이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보다 딱 그 정도에서 저항이 맞았다. 목표가, 다우 같은 경우에는 딱 목표가 부분에서 저항을 맞은 상황이에요. 조정이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하게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저가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당연히 축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로 새로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 35,000대나 34,000, 요 정도 34,800 그죠? 35,000, 34,800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돌파 못하고 그죠? 돌파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매도 포지션, 선물 매도라든지 ETF 인버스 같은 걸 잡아보셔도 되겠어요.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버스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어쨌든 그 위에는 눌림 시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점이 대차 넘어가느냐, 그죠? 11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의 고점, 이 고점이 넘어가 주느냐 이번에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죠? 11월 5일의 고점이었다고 선물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부분이 넘어가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고점을 넘어간다면 3대 지수 그래서 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지난번 고점이 넘어간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난번에 저가가 이탈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신규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인버스를 조금 담는 전략, ETF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살짝 잡아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고 중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 매수를 잡아보자. 그 매수를 잡아야 되는 가격대는 나중에 또 방송에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볼 부분은 3대 지수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골드를 볼 건데요. 그죠? 골드가 이렇게 보시면 골드가 지금 저점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고점은 동일한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가격대였고요. 그래서 그 저항을 막고 있는 가격대가 1834, 35 언저리에 계속 저항을 막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항. 그죠? 저가는 점점점 올라오고 전형적인 삼각 패턴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돌파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돌파될 때 따라가자라는 말씀도 전략도 드려봤고요. 지금은 오히려 뭐 또 조정 시에 그렇게 되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대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추세대가 이런 식의 흐름에서 이런 식의 흐름에서 돌파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저항은 돌파가 된 흐름인데 약간 장기적인, 조금 더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저항에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을 막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 시에 매수를 잡아야 되겠죠. 일단은 18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중기적인 대응에서는 무조건 조정 시 매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ETF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은 차후에 또 매도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기적인 흐름에서는요. 일단은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겠고 이 추세선, 최소한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중기적인 전략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구간 1820부터 1780 정도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에요. 조정 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홀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실버인데요. 실버도 지금 살짝, 그죠? 저항이 되었던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 그죠? 저항이 되었던 가격을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 추세선 저가가 계속 점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선을 이어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죠? 삼각이 돌파되는 흐름이에요. 저항 가격대. 그래서 돌파될 때 매수하세요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보다 이제 조정 시에도 매수를 받아봐라. 24 초반까지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이제 다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잡으시면 돼요. 매수를 잡았다가 돌파됐어요. 눌림시 잡았다가 재돌파되는 걸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매도는 최소한 이 추세선의 흐름이 깨지는 가격이 나오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달러가 깨지면서 추세선이 깨지는 이런 자리가 되면 그때서야 매도를 보시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시장이 매수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실버도 매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빅스인데 빅스가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어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스는 약간의 애매한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연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보시면 그죠? 빅스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반등이 올라왔었다가 그죠? 조정 시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보다 시장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여기 재차 이렇게 반등을 해야 시장이 거꾸라진다. 내지는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추세대 그죠?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돌파되면서 5,2평 위에 양봉이 나와야 조심해라. 양봉이 나왔을 때 조정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파가 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된 하락 흐름에서 이게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위쪽으로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조정을 조금 준비하거나 조심하셔야 되겠다. 항상 패턴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5,2평 위쪽에 양봉이 뜨면 조심을 해라. 그죠? 양봉. 이렇게 해서 선을 다시 그어 드릴게요. 빅스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장, 그쵸? 이렇게 돼서 돌파되는 이 위치, 공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조심을 하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의 미국 흐름도 조정 시에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세요. 중기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적인 흐름도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팬데믹에서도 빠질 때도 그죠? 주봉에서도 그렇고 추세선이 무너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깨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급격하게 S&P 500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여전히 상승 중인데 만약에 나중에 부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그죠? 추세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조정 가능성을 좀 느낄 수 있겠고요. 추세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지난번에 그렇죠? 이때의 저점, 이때라고 하면은 목요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말, 10월 초의 저점이 재차 깨지는 흐름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락으로 돌리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그죠? 이 저점을 안 깨지고 박스를 그리고 삼각을 그리고 재차 작년 9월 말 10월처럼 변곡에서 상승으로 다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9월 말 10월 초의 저점은 매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리고 미국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봉 다시 체크를 해드리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 S&P 500 그리고 미니 다우, 그러니까 다우도 봐드리면 그죠? 다우도 이 자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 1차적으로는 여기서 옆으로 눕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 가격대가 깨지면서부터는 추세가 깨지면서 넥라인이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하락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봉도 체크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우 보셨죠? 그리고 S&P 500 주봉 위치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꼭 보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스닥도 한번 봐드릴까요? 나스닥도 주봉을 체크를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잘 가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추세대가 무너지고 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은 하락으로 돌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흐름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하락, 버블에 깨지는 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지수대 체크 차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 9월에 말 10월의 저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대 지수 계속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테슬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 CEO가 주식을 매도를 일부러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죠?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기간 조정 내지는 박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150 정도가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수치로 봐드리면, 그죠? 이 정도, 1130, 그리고 980 정도, $990 정도가 거점이 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공략을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락 이후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고, 그죠? 박스를 그리고,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하고 지금 위치가 비슷하다,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저점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점 이탈 컷으로 박스 매매는 바닥에서 매수를 받아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1차 매수 그리고 돌파 시 2차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2차 매수 자리, 물량 추가 자리가 될 건데, 난 좀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잡는 자리는 1번. 물론 손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움직일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 잡는 자리는 2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 박스 하단 1번, 박스 돌파 2번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그걸 다시 응용을 해본다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긋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드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박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나는 손절을 좀 짧게 하더라도 많이 잡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이번 저가 이탈을 컷으로 이런 구간에 재차 눌림이 오면 사세요. 그죠?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말씀드리면, 그죠?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 대략 $1,000에서 $990, $995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에 오면 사시되, 일단 이번 저가가 깨지면 포기를 하세요. 박스 매매의 기본은 이 박스 하단이 터지면, 박스 하단이 터져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가 이탈 시, 박스 하단 이탈 시 손절을 하는 게 정석이니까, 나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잡고 박스 하단에 1번, 그죠? 되겠어요. 그 액면 분할 했던 이 구간하고 똑같은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얼마? 1110달러가 돌파되는 구간이 2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사기는 어렵겠죠? 최소한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의 또 횡보 구간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1번 구간에서 사실 분들도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 깨지면 손절하시란 말씀 꼭 드렸어요. 그리고 2번 구간은 돌파될 때 사시면 됩니다. 돌파될 때 돌파되는 거 보고, 박스 상단이 돌파되는 걸 보고 상단 돌파 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밑에서 잡는 분들은 조금 이런 식의 밑에서 저가를 잡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돌파 시에 물량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죠? 바로 조금 빠른 기간 내에 발목할 만한 시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매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좀 보수적이고 오래 건디고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저가 부근에서 저가의 달컷으로, 난 좀 공격적이지만 물량을 움직일 때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110달러 정도가 돌파되는 걸 체크하고 사면 되겠다. 테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죠. 하나 더 보면 루시드 마찬가지예요. 역시 전기차인데, 그죠? 트럭. 이 박스 돌파 이후에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난 움직일 때 그럼 여기 돌파될 때,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체크를 해드리면 어디서 대응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싹 거볼게요. 루시드 이 자리. 선을 한번 싹 거볼게요. 이 자리. 근데 또 루시드는 뭐다? 이런 패턴도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죠? 어떻게 보면 삼각 패턴이에요. 추세. 그죠? 추세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짧게 보고 돌파될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박스인 40대 초반에서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다? 변곡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도 변곡 자리였어요. 이제 박스. 그죠? 박스 하단 이탈하면 뭐 짧은 박스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긴 박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긴 박스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박스에서 대응을 하실지 긴 박스에서 대응하실지 손절 후에 재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자리에서 돌파될 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짧은 자리에서 이런 식의 박스 흐름이 보여지고 있더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흐름에서 잡을 기회가 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장 시장 흐름 체크를 해드렸고요. 잠시 쉬셨다가 국내 시장 흐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예, 그럼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장 체크하기 전에 브로더란 톡방은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깝지 않은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에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후성이라는 종목을 잡아드린 가격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이 자리에서 잡아드렸는데 무려 이게 지금
131%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박스를 1차 박스 돌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도 박스였죠. 박스 돌파 이후에 상승. 그리고 박스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차 상승.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 돌파 시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잡아들이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후성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131.13% 정도 수익으로 계속 나고 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주봉 보시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후성도 쭉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장의 상승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후성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 관련된 테마인 후성 종목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쭉쭉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스코비도 96.92% 수익 챙겨드렸고요. 3기도 60.34%, 그리고 프로스티조 바이오파마도 28.94% 수익을 챙겨드렸죠. 한국파워도 28.98%,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27.99%, IB기명도 29.22%, 슈맥스 19.47%, K탑리츠 20.89%, 삼양사 17.87%, KD도 18.16%, 넥스턴바이오도 13.05%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이라는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한정기술도 잡아드린 가격대에서 이미 보다 100% 이상 올라와서 104.59%를 계속 가고 있더라. 한정기술, 그죠? 여러분들 무료 돌아온 톡방에서 박스 돌파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박스 돌파 시 박스를 돌파하고 여전히 큰 조정 없이 가고 있어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급등주 형태로 계속 12평도 완벽하게 깨지면서 깨지지 않고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어디야 비슷한 상승이냐? 이런 자리야 비슷한 상승입니다.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그죠? 횡보 이후에 계속 급등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원전 테마의 대장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박스를 한 이후에 계속 가고 있더라. 그럼보다 일단 계속 홀딩을 하셔도 돼요. 이 종목 벌써 100% 상승을 했는데 무료도란 톡방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무료도란 톡방에서 100% 이상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인스코비, 그리고 제2의 한정기술 같은 종목들도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대응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공부용으로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대응 가능한 분들을 위해 장중 단기 전략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은호 직접 수익 확인하시면서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손으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에 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945.95포인트로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2938.27포인트, 2938.27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승폭을 재차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2973.84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 2973 부근에서 움직임 끝에 2968.8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의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소식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등의 시총일인 삼성전자가 드디어 또 7만원대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16억, 5,946억 순매수, 개인은 1조 425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4,283계약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29계약, 1,146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1.2원 하락한
1179.6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999.29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해서요. 장 초반 998.14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후 상승폭을 키웠고요. 오전 중에 1008선을 상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재차 확대해서 장 막판 1009.15포인트에서 고점을 기록한 끝에 마감은 1009.07포인트에서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 만에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째 매수, 기관과 개인은 각각 4거래일,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소급별로는 외국인이 2223억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85억, 494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도원 톡방은요.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후성이 무려 몇 퍼센트의 수익이라고요? 131.13% 수익. 무료도원 톡방이에요. 유료 아니고. 그리고 또 한정기술이 몇 퍼센트 수익이라고요? 104.59% 현재 잘 순항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료도원 톡방 입장하시면 제2의 후성, 제2의 한정기술 이렇게 같이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차트 흐름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먼저 볼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선물 예상가가 떴는데 0.95포인트 상승이네요. 일단은 약간 하락 흐름보다는 약간의 상승 흐름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래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침장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이렇게 손을 그어보겠습니다. 2,900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죠? 2,900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치가 됐습니다. 지금 쌍바닥, 일단, 그죠?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다? 일단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약간 그 중에서도 한 6대4 정도로 긍정 부분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3천이 넘는 흐름이 나온다, 그죠? 3천이 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8대2 그리고 뭐 7대3 이상 8대2 정도로 다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중요한 지수니까 선을 그어보면 3천이죠. 그럼 3천이면 지금 박스를 이렇게 이거 중요한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그죠? 그래서 박스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하단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종목 테슬라 미국 시장 흐름 말씀드릴 때 테슬라 잡는 방법에서 박스 하단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뭐 매수를 하셔도 된다. 단 뭐 저가 이탈하면 손절하는 마인드로, 그죠? 그럼 지금 ETF 시장 ETF를 대응하고 싶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 대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지금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오늘 만약에 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2,950, 2,920, 30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현재 조건이 있어요. 2,900 깨지면 손절, 그죠? 대표님, 저는 조금 움직이는 걸 보고 그래도 시장에 도는 걸 보고 사고 싶어요. 아까 2번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라 그랬죠? 그럼 3천이 넘어갈 때. 3천이 넘어갈 때 ETF 매수를 잡으셔도 되고 시총 상위 종목을 공격적으로 담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천이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사셔는 게 훨씬 더 일단은 좋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 아직 미국도 지금 일단 조정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3천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그죠? 돌파 이후에 지금 요렇게까지 요런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고점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3천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3천이에요. 3천 돌파 시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조금 더 잡아보셔도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뭐 그래도 약간 애매한 3천과 2,900의 박스 구간, 그렇지만 일단은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6대4 정도의 상승이지 8대2라든지 9대1이라든지 강한 흐름의 상승으로 돌린 거는 아직은 아니다. 체크를 하려면 최소한 1차적으로 8대2 정도가 되려면 3천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9대1 정도가 되려면 지난번에 고점인 3,050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9대1 비율로 상승이 좀 더 확실히 굳어지는 모습이 되겠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좀 큰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죠? 큰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 갇혀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그럼 1020이 돌파된다 라고 하면 코스닥 ETF 갖고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돌파 시에 물량을 사시면 되고, 조금 저는 보수적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은 조정시 주면 이렇게 매집을 해 보십시오. 단, 지난번에 저점 980이 깨지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한 번에 물량을 매집 말고 나는 한 번에 많은 비중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확실히 상승으로 도는 걸 보고 사야 되니까 1020 돌파 시에 사시면 되겠고요. 조금씩 매집하다가 저가가 깨지면 포기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980 정도 이탈하면 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박스 흐름이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되는 흐름으로 간다. 다만, 그죠? 여기서 하락할 때는 포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 이런 흐름에서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저가가 깨진 흐름이 나오면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깨지면 하락이 세게 올 수 있으니까 꼭 손절돼요. 그리고 98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종목이라든지 비중을 축소하시되 1020 돌파 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더 사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체크하고 보셔라. 일단은 박스 구간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죠. 다음으로 볼 부분은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점점 또 밑으로 푸셔도 깨졌어요. 그럼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상승, 5일평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죠? 이때처럼 5일평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모습 시장으로 체크를 해도 되겠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선물 볼게요. 선물도 일단은 쌍바닥이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보인다. 그죠? 쌍바닥이 나왔고요. 단 약간 아쉬운 건 아직 고점을 넘어가려면 멀었다. 선물 기준으로는 395가 돌파된 흐름이 나와야 안심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베팅을 해서 시장이 돌린다라고 한다면 395 돌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파 시에도 매수, 그 다음부터는 눌림에도 매수가 되겠습니다. 단 395 돌파되는 걸 보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의 박스 구간에서는 선물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395 돌파 여부, 돌파되면 따라가세요. 이렇게 선물 전략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부러 지난번 시장을 안 지우고 나도 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1170 정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땡큐. 계속 시장은 매수. 단, 이게 1190 이쪽으로 갈수록 시장은 안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근데 현재 구간은 일단 박스 구간이다. 그죠? 이렇게. 오늘,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는, 좀 더 내려서 1170원 쪽에 가까운 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재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고요. 지난번 저가, 보시면 이렇게 보면 또 삼각이에요. 그죠? 삼각 흐름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인 1190원이 넘어가면 시장은 조정, 그리고 반대로 지난번에 저가인 이 가격대 1165원이 만약에 깨져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강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겠다. 지금 딱 삼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1170원 밑으로 깨지면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많이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종목 하나 봐드리도록 할 건데, 종목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좀 강하게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비철금속, 이런 거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강세를 보였는데, 산화알루미늄을 봐드릴게요. 그죠? 한동안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주었다가 계단식으로 좀 빠졌던 흐름이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런데 바닥에서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 25,000원을 넘으면서 이제 상한가 흐름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조정시에 하셔도 되는 흐름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재차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기보다는 2달, 9월에서 10월까지의 이런
하락세기죠. 하락세기에서 추세선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재차 반등이 좀 나오면서 4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라든지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다 해도 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그죠? 보시면 같은 알루미늄 테마인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패턴 이후에 돌파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왔다. 조정시에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에서 해드렸던 종목 그렇죠?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후성도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래서 131.13%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추세를 무너지거나 한 적은 없어요. 단 뭐다? 변동성이 있어서 박스가 커졌을 뿐입니다. 그죠? 박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박스예요. 이 정도에서 짧은 박스가 안 깨지고 넘어간 것 뿐이고, 그죠? 점점 보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짧은 박스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갈수록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하락 흐름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변동성이 또 상승 돌파되는 흐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과 같은 그죠? 이런 구간과 같은 모습으로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돌파될 때 초입에 못 따라갔으면 일단은 또 기다려 보십시오. 후성도 재차 매수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또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 그죠? 박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박스예요. 이때에 비해서는 이때의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돌파되면서 상승이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잡아드렸어요. 이런 자리에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럼 지금 한정계에서 바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요. 다 재차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어떤 구간하고 같은 구간이다. 이런 구간이다. 그렇죠? 이런 구간. 그 이후에 가격 조정. 이때처럼 가격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런 박스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그런 자리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정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후성 보유하고 계신 분들 끝까지 들고 계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다른 종목들, 또 공략주들 항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노란톡방은요. 무료 노란톡방은 문자 샵 3989 김세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빨리 마지막으로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으셔서 카메라 앱으로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오늘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노란톡방에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